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출석은 아까 불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지가? 네. 자, 유튜브로 다시 가져도 됩니다. 네. 일단은 헛소리를 조금 해야 되겠구나. 뭐가 지금 문제가 좀 있었나봐요. 네. 서버가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스트림이 잠깐 끊어졌다가 됐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어. 이제 시작이에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들어오시면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웃긴다. 네. 웃기네. 여러분들이 싫어서 쫓아낸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러게. 네. 나도 튀겨나갔는데. 아무튼, 네. 오카스 뭐, 이거 그럼 채팅창도 바뀌었네? 이거 봐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채팅창이 바뀌어서 이것도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딴 거에다 막 했구나. 근데 보자. 어쩐지 댓글이 이상하게 올라오더라 했지. 실례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네. 다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일단 뭐, 저거는, 네. 저거는 일단은 없는 거 하고, 스티븐 킹님이 조각미남 이야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각미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유튜브 됩니다, 이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방송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세력 파헤치기를 막 해가지고,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네, 싸워서 극복을 하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유튜브 다시 되고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다시 눌러야지, 그럼. 네, 이거 방송 2번의 효과가 늘어나는데, 좋아. 이거 의도적인 것도 괜찮구나. 자, 오늘은요, 월급 종목이 나오는 날입니다. 원래는 10일날 나가야 되는데, 제가 10일날 이야기 해드렸었죠? 개떡 같다. 네, 살 게 없다. 근데 그날 샀어봐. 어땠을 것 같아요? 그날 샀으면, 개떡 같았겠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죠?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 같아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지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뭐 10일날 했으나 뭐 목요일 뭐 해봤자 뭐 요 정도 밀린 거라서 그렇게까지 뭐 폭락의 징조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지수가 밀린 이유는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기 때문이겠지. 그래, 연아리님 이런 말을 먼저 했었어야 돼. 오자마자 잘생겼어요, 멋져요 이런 말 해야지 방송이 안 튕기지. 그런 게 이번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월급 종목만 딱 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지. 네, 방송이 안 튕기는 거예요. 아시죠? 네, 녹방 들으시는 분들도 잘생겼구나 계속 얘기해야지 녹방도 안 튕긴다. 네. 꼭 기억하세요. 네, 누가 나쁜 짓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네, 월급 종목이 그래서 나갑니다. 월급 종목이 나가는데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뭐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려와서 하이닉스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뭐 유료 종목으로도 문자로도 나갔고요. 저도 네, 매수를 걸어가지고 매수를 일단은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10만 500원. 네, 10만 500원. 원래 어제는 10만 1000원에 걸었었거든요. 10만 1000원에 걸었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됐어. 네, 어제는 10만 5천원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뭐 그 생각 했는데, 오늘 또 10만원까지 딱 내려오고 10만원도 살짝 깨주고 막 그러네. 자식들 그냥 성투사 못 샀죠? 그래가지고 난 못 샀죠? 그랬더니 여기 10만 500원에 또 사라고 딱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자, 10만 500원과 사실 10만원 아래쪽으로 걸으려고 했는데, 이게 10만원이라는 호가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500원씩 뛰어요. 그리고 10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00원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아래쪽으로 사게 되면 상당히 이득이긴 한데, 네, 상당히 이득이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만약에 10만원 안 주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가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10만 원에 사시거나 10만 500원에 사시거나 뭐 이런 정도 또는 10만 1000원에 사시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해가지고 뭐 99,900원에 사셨거나 또는 완전 오늘 최저가 99,800원에 사셨거나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위쪽 너무 위쪽에서만 안 사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할 이유들을 알려드릴 텐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을 조금만 하라는 얘기예요. 비중을 조금만.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8만원대 매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물론 이건 유료 종목이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경과보고를 해드렸죠. 어떻게, 지금은 기다려, 지금은 더 살 때 조금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들 갖고 가셔서 수익 많이 내셨던 부분이고, 매도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요런 흐름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바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뭐 10만 500원에 샀어요. 내일부터 올라가겠지. 네, 내일부터 추세가 바뀌겠지. 뭐 세상이 바뀌겠지.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샀느냐? 제가 원래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샀어요? 왜 샀을까? 너무 많이 팔았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잠자는 마녀님 다시 한번 꺾어보세요. 뭐 새로 고침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됩니다. 된지 오래됐어요. 네, 유튜브 한번 이거 걸어가지고 새로 고침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됩니다. 지금 유튜브 대용 됩니다. 유튜브 대용 맞아요. 개 잘생겼죠. 네, 우리 구양봉님이 좀 아시는 분이네요. 구양봉님은 예전에 그거 아니야? 그 영웅문에 나오는 그 서독 구양봉, 동사 서독의 구양봉 맞죠? 한마공. 네. 네. 거의 대부분이 물린다는 마음으로 일단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물릴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비중을 왕창 실으면 안 되겠죠. 네, 왕창 실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막 야 집문서 갖고 와, 야 성초사 샀대, 집문서 갖고 와, 이러면 안 돼. 큰일 나거든. 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 이유는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웃더리만 벗어서 팔았어. 근데 이제 뭐 바지 벗어서 팔고, 그 다음에 뭐 반스 벗어서 팔고, 이제 알몸이거든? 제임스 토마스가. 네. 그냥 뭐 그 흉기를 꺼내놓고 흐물흐물 하는 걸 그냥 꺼내놓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팔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도대체 뭘 판 거야? 뭘 판 거야?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머리카락까지 다 밀어버렸어요. 나 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머리카락까지 벗겨가 그냥 막 파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아닌 거지. 지금은 얘네들 털도 없어. 이제 다 팔았어요. 이제는 금리빨 뽑아야 돼. 더 팔으려면. 그냥 혹시 모르지 뭐 이렇게 그 뽑아서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 지금 보면 5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3조 사고 5조를 팔았어. 도대체 이거는 무슨 경우냐 이거야. 여기 3조 아니죠. 2조 샀지. 2조 사고 5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가지고 다 갖다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하이닉스만 그렇게 판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2조를 사고, 2조 사가지고 급등시켜놓고 5조를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 짓거리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쳤어요. 뭐 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한테 가서 멱살 잡고 얘기해야 돼. You had 빙빙? 이 새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면 얘네들도 사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는 니들 도대체 왜 판 거야? 그러면 디램 가격 하락하고 있어요. 네. 디램 가격 하락하고 있. 야, 이 명분 갖다 붙이는 거 보면 진짜 얘들 선수죠. 선수. 예전에 2017년도도 기억나시죠? 2017년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더니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우리는 도저히 못 갖고 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님 뭐 이런 거 다 떨어졌잖아요. 아, 지랄 같죠.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팔아먹기 위한 명분. 근데 지금은 그럼 2017년도처럼 그렇게 박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명분 갖다가 붙여서 팔아먹었으면 그 박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달라.
그때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간 게 상당히 수익도 많이 냈고요. 들어간 것도 쬐끈이야.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뭐가 있었냐면 2020년도까지 뭐가 있었어요? 무역 분쟁과 코로나. 경기 개판이었죠. 지금은요.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팔아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 원래대로 추세를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잘 그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하이닉스는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네. 이게 오버한 거죠. 네. 이게 오버한 거예요. 왜 오버를 하게 됐을까? Why? 뭐 때문에? 어째서 하이닉스가 오버한 거예요? 왜 오버를 했어요? 난 그냥 막 지금 막 그냥 그냥 왠지 뭐 약 먹고 왔던 거야 뭐. 네. 뭔가 뭐 그냥 네, 뽕 맞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뽕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네. 왜 오버했지? 얘네들? 누가 오버시킨 거예요? 개인들이 오버시킨 거예요. 개인들이. 주린이 분들이 오버를 시킨 거죠. 그냥 막 먹은 거야. 막 그냥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는요. 그 뷔페라는 음식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뷔페라는 음식점이 처음 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그 당시에 한 명당 5,000원이었어. 그 당시에 엄청 비쌌지.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야 내가 뷔페라는 곳 한번 데려가 줄게. 그 뷔페에 딱 갔거든. 뷔페에 딱 갔는데 야 이게 별천지야. 뭐 불고기부터 해가지고 막 모든 음식이 다 있는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지. 다 먹어도 되는데요.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래. 그래갖고 이야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접시에다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엄청 먹었죠.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지. 어떻게 됐을까? 먹을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변기통 붙잡고 그날 밤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변기통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우호호 먹으면서 네,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사랑을 울부짖고 그러고 왔었잖아. 이게 뭐예요? 오버하는 거 오버. 오버하게 되면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오버를 했어요? 누가 오버한 거야? 누가 오버했어? 주린이 분들이요. 부패를 처음 본 거지. 네. 이야, 삼성전자 처음 본 거야. 대형주 처음 본 거야. 막 그냥 막 주식이라는 거 자체를 처음 본 거야. 막 주식 처음 시작해 본 거야. 막. 네. 코인 막 처음 본 거야. 막 이런 신세계가 뭐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뭐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막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죠. 대형주 막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고 막 동학 개미 운동 막 연일 떠들어대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후발주들 나서서 이거 개인들이 더 오버시킨 거 아닙니까? 그 얘네들은 밑에서 딱 보고 있다가 아따 다 들어왔는가 그러고서 이제 팔 준비를 했겠죠. 그게 우리가 작년이제 올 1월 2월부터 팔아먹기 시작한 부분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요. 한 3, 4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다 팔아먹었죠. 네. 하이닉스님 뭐니 해가지고 다 팔아먹었어요. 최종적으로 다 팔아먹은 게 그 정도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지금은 뭐냐? 오늘 방송 제목 중에 얘기했어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길목을 지켜라야. 길목을 지켜라. 길목. 담배가게 아가씨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출근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가씨가 지나갈 때 에이 안녕? 그 뭐 윙크 한번 이렇게 해주고 뭐 바람도 한번 불어보고 휘바람이 안 나오냐? 안 나오네. 네, 휘바람도 한번 불어보고 뭐 휘휘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볼 거 아니야. 그 아가씨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난 여기서 백날 기다려봤자 어차피 못 보잖아요. 지나가는 길목을 잡아야 되거든. 네? 지나가는 길목을 집어야 돼. 아시겠어요? 지나가는 길목. 그러면 하이닉스의 길목은 어디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10만원 아래쪽이에요. 네. 사실은 10만원 아래쪽입니다. 근데 왜 지금 샀냐? 너무 많이 팔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마음에 감명을 받은 그 복부인 아줌마의 이야기 해드렸죠? 네. 복부인 아줌마. 그 복부인 아줌마 뭐라 했어요? 기자가 와서 아니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사십니까? 했더니 뭐 오늘도 샀어요. 괜찮아요. 뭐 지금 막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이 집값이 바닥을 생각하십니까? 근데 에이 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바닥 근처에서 사는 거지. 바닥인 거 같을 때 사는 거예요. 기자님 집 없죠? 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닥인 거 같을 때 더 떨어지면 어때? 상관없지. 바닥인 것 같을 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봐서도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생각했어요. 10만원에서 지가 9만원까지 빠져본다 생각해보자. 그래봤자 10% 아니겠니? 네. 그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놓고 그냥 올라가면 좋고
여기서 바닥 잡아버리면 좋고, 안 잡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9,000원이면 아주 좋아요. 네. 99,900원에 사셨으면, 네, 좋으시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더 빠져도 괜찮아요. 일단은 물리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네, 소량만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아니 그러면 하이닉스 샀으면 삼성전자는 안 삽니까? 삼성전자는 안 사요. 네. 이거 왜 안 사요? 삼성전자는.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요. 요것도 거의 다 왔죠? 네. 저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7만원에서 65,000원 요 사이 구간을 보고 있는데, 자, 추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오버야, 오버. 오버했잖아. 그죠? 네. 오버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요것도 다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이 토해냈어요. 많이 토해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랑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딱 보시면 하이닉스는 지지선 한번 봅시다. 지지선이 1차 지지선이 여기에요. 10만원 시점에서 딱 멈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네, 한번 건드려 볼만 해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여기 9만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하이닉스의 완충 구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9만원까지 오게 되면 매력도가 확 올라간다는 얘기지. 네. 만약에 9만원까지 직선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거기서 더 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어차피 털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삼계탕 닭처럼 외국인들이 만들어졌고 하얀 그냥 살덩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들이 뭐 어쩔게요. 빤스라도 주워 입으려면 뭐 좀 사야 되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사보는 거예요. 1차 지지선에서 조금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만 봅시다. 삼성전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지지선 어디에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가장 그 지지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매물대가 지지선이고 저항대 역할을 하는데 이 매물대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매물대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매물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뭐 지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지가 조금 있네. 네,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 네, 몰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1차 지지선인데 여기 1차 지지선까지 아직 못 왔어. 75,000원 아래쪽인데요. 그럼 요거는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점에 대한 부분도 이탈됐어요. 그럼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여기 직전 저점 때 여기잖아요. 그러면 6만원대 초반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약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가는 주식들은 보통 이렇게 아래쪽까지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서 7만원에서 65,000원 사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은 괴리가 좀 있잖아. 지금 보초병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더 내려가면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가 있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내린다라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시장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수급 동향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렇지만은 요걸 잘 봐요. 우리가 수급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봐. 업종별 현황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요? 2조 4천억을 갖다 팔았어요. 2조 4천억을 갖다 팔았어. 어디서? 전기전자에서. 근데 오늘 매매 동향 보세요. 여기 매매 동향 18,800억. 2조 4천억에서 18,800억을 팔면은 빼면은 얼마요? 네. 하여튼 네, 많지. 매수가 하여튼 평소보다 많은 거 뭐 계산해 봐야 돼. 계산해야지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어요. 2조 4,400에서 1조 8,800을 뺐어. 야, 이거 숫자가 또 작냐? 그냥 6천억. 반올림에서 6천억이다 이거야. 반올림에서 6천억. 네, 6천억. 그죠? 반올림에서 6천억이에요. 뭐가? 매수가 6천억이에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요. 네. 4천억은 무조건 넘습니다. 왜냐면 2조 4천억이고 18,800억이었는데,
18,000억, 1조 8천억, 2조 4천억, 6천억은, 6천억에서 6천억 해요. 6천억. 그냥 반올림해서. 6천억을 산 거야. 어딘가에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도 계산 조금, 네, 힘드나요? 괜찮아요. 그 계산 중요한 거 아니야. 네. 4천이든 5천이든 뭐,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 6천억 어딘가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포격하면서 작살이 됐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가 사실 삼성전자가 2% 빠지고요. 하이닉스가 저렇게 한 4%대 빠졌으면 지수는 한 1.5에서 2% 정도 깨졌어야 돼요. 근데 오늘 지수는 0.3%야. 별로 밀리지 않았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가 없어지게 되면 지수는 무조건 또 올라간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매수를 압박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올라가겠죠. 또 한 가지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이제 멈추더라도요. 개인들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96,800원에서 7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더 이상 물타기도 못 하겠다. 이제는 기부업. 8월 달에 만약에 금리 올라간다. 뭐 신용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 나면 기부업이야. 더 이상 안 되겠어. 나는 포기. 이렇게 그냥 낙담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들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마다 받아주는 모습들이지. 기관이 매수를 했다고 뭐 이건 수치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기관이 어디서 매수했어요? 나 지금 기관 매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뭘 막았다는겨? 이 기관이 뭘 막았어요? 이거 뭐 내가 산 것보다 더 조금인데 500억 기관 합계는 500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네, 우리 단풍이 간식거리도 안 되잖아. 간식도 못 사. 이거는 뭐 막았다 어쨌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늘. 네, 뭐를 막은 거요? 외국인이 했다니까요.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 종합 수치만 보실 게 아니라 업종별 현황으로 가서 보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이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오늘 기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관망이야 관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받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액션 자체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를 가지고 노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외국인들이 쳤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때린 이유가 뭘까? 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거 다 팔아먹고 밑에서 받아먹기 위해서일까?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포심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이제는 싫을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떡하지? 삼성전자 추천하는 사람들 욕먹고 있잖아. 나는 추천 안 했으니까 욕을 안 먹겠죠? 네. 네. 아직까지 사지 말라는 얘기 하니까. 난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그 다음에 다 팔았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욕을 안 먹겠지. 네.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사랑하는 사람들 욕을 먹고 있지. 또 한 가지. 삼성전자 갖고 온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나빠지고 있지. 아파.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괜찮겠지 하지만 더 떨어지잖아. 지금 외국인들이 머리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팔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이렇게 생각 못했다면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투매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잘 봐요. 수급 변화를 보세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것과 개인들이 파는 것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죠?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갖다가 던진다. 외국인이 갖다가 산다. 그 시점이 얘네들의 저점권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만큼 팔고 외국인이 요만큼만 살 수도 있거든요. 더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어떻게 돼요? 받쳐지게 되는 거지. 받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근데 아직까지는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막 6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수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를 떨구는 동시에 다른 놈들을 받아서 올리게 되면 지수는 그냥 크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오늘처럼요. 오늘처럼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어떤 투매를 받아먹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공매도 환매에다가 밑에서 받아먹는 물량에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지수가 또 받쳐지는 거죠. 그럼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훅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고 시장 자체는 저점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매수가 들어가면 안 돼. 얘는 아직 확실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물론 물량은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뭐 지금 삼성전자 에이 뭐 그냥 버티지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덜 공포스럽거든요. 하이닉스보다. 표면상으로는 하이닉스가 이제 뭐 반도체에 관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크게 충격받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매도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미리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찔러봐요. 찔러보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가 나올지 조금 더 빠질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점에서 꼭 사야지 라고 한다면 놓쳐 매수를 못합니다.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살 수 있지만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가 저건가 계속 노리게 되거든요.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찔러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맞아요. 부품주들은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부품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 SDI. 네. 뭐 좀 단체애들 안 봐도 된다. 부품주, 소재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따로 봐도 되지만 뭐 SDI만 사실은 보셔도 상관없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주식이에요. 지금 신고가 나왔네요. 괜찮은 주식이에요. 근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별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면 LG화학은 계속 팔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한번 잘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나가는 업종, 잘 나가는 종목, 유망한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 위치라면 기다렸다가 또는 매도를 해야 되면 매도했다가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네, 계속 홀딩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요. 기억해줘 아니지 그거 아니구나. 네, 그건 약속해줘지. 자, 두 번째 월급 종목 나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는 조금만 사가지고 보자 그거였고요. 두 번째 월급 종목은 뭐냐면 SNU입니다. SNU. 네, 핑클노래죠. 네. 뭐지? 남자친구에겐가? 하여튼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빵 그거 아닌가? 그 노래는 아닌가? 하여튼 약속해줘지 뭐. 네. 자, SNU. 네, SNU라는 기업이에요. 이 SNU는요 어떤 재료가 있냐면 제가 오늘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거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조금 뜨긴 떴어요.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뭔가 앞에 미래적인 가치의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메타버스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맥스트였던가? 맥스트? 네, 이름이? 네. 요거 지금 보면은 400% 올라갔다 이거야.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냐? 고평가다. 네. 고평가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고평가다. 네,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부분들은 미래 가치를 데려다가 반영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3만원에서 갑자기 9만원까지 300%인가요? 400%인가? 하여튼 뭐 공모가 대비해서만 400% 넘어가겠죠? 네, 400% 이상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기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다면 고평가다 이 얘기예요. 없다면 고평가다.
그런 논란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평가된 모습이고요. 메타버스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메타버스의 범위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AR, XR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글라스,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띵 누르면은 네, 저 여자의 그런 기호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내가 가서 대시를 할 수 있게끔, 너는 안 돼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너의 스펙으로는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아씨 열받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거 구글 글라스 같이 이렇게 그 모든 1인 1 글라스 그런 시대가 온다면서, 이게 다 가상현실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안경에서 띄워주고 이런 거 나중에는 머리에다 심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다 가상현실이에요. 모든 게 다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여줘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가상현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라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고평가된 애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오른 애들. 그런데 요거는 분명히 정책적인 테마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안 올라간 애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보라 이거지. 얘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기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있죠? 7월 30날 나온 거네요.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적인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국책과제. 자, 국책과제라면은 일단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얘네는 그냥 AR, VR,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 뿐인데, 그게 이제 국책 과제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게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세계 최초로 저전압에서 초고속으로 투과도를 10에서 80%까지 가변 적용할 수 있는 광학 윈도우 기술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쿵쿵쿵쿵 이렇게 돼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입니다. 네. 아직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도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하기 싫어도 가야 되는 현실.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저는 부정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2D 폰 쓰고 있다가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여보세요? 해갖고 딱 끊고 그랬던 거 있었잖아요. 네, 사이언. 폴더 내 띠리리링 따라라랑 하던 거 있죠. 여보세요? 해가지고 딱 하는 거. 근데 그거 하고 있던 시점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이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스마트폰, 이게 뭐 소용이 있겠어? 나 근데 스마트폰을 딱 구경하러 갔어. 처음에 사러 간 게 아니라 구경을 딱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핸드폰에. 자기가 깔 수 있대, 앱을 깔아서 자기만의 어떤 폰의 구조를 만들 수 있대. 너무 귀찮잖아. 나는 핸드폰 딱 사면 여기에 메시지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는 거. 나 그게 좋은데 화면도 뒤딱 크고요. 전화기가 복돌 같아. 엄청 무거운 데다가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기가 조그매지는 거, 네, 엄청 작은 거 그때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손바닥만에 갑자기 턱 튀어나왔어. 근데 내가 요 안에다가 무슨 뭘 막 해야 된대. 앱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병신이 헷갈리는 거야. 이런 거를 가격은 얼마인데 그때 100만 원이래. 야씨, 말이 되겠냐 이거야. 안 샀지. 안 샀는데 집에 와서 누우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네. 해보고 싶네. 네. 근데 사람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뭔가 자꾸 해보고 싶어야 돼. 주식, 그럼 뭐하러 해?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자꾸 생각해보니까, 주식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 좀 들어보고 하니까, 저점에 좀 사고, 고점에 팔고, 이렇게 하면 수익도 좀 나고, 그러면 고기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 몰래 가서 샀지.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네. 뭐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이것이 바로 미래야. This is future! 딱 그러다가 비계를 얻어맞고, 네, 집 밖에 한 30분간 쫓겨나가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 보니까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쳐다봤잖아. 계속 내가 이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또 욕먹었어. 핸드폰만 쳐다본다고. 아,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열받네 또. 네. 아니, 뭐, 보니까 뭐, 좋은 거잖아. 근데, 야, 그게 보면 볼수록 신세계 같았어요. 확실히. 신세계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순식간에 퍼져나와서 기술이 확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지.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지. 네. 스마트폰도 뭐 인터넷하고 메일하고 뭐하고 이게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등등등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헬멧 같은 거 쓰고 게임도 하고 막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네? 그 어른들 동영상도 그렇게 이렇게 헬멧 쓰고 본다면서 이렇게 한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한대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뭐 헬멧 쓰고 뭐 한대요. 그것도 네 성인용도 있다더라고. 네 몰랐지. 나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게 있대. 그래갖고 야 그래? 네 그쪽도 시장도 얼마나 커질 거야.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전부 다 그거예요.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만 가지고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 과제,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거,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거,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거, 그런 쪽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꽃짝두님 왜 또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아까 해주셨는데, 네, 고마워요. 네, 그거 아끼셔서 저거 하이닉스 하나 더 사셔도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네, 하루에 한 번씩만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걸로 주식 사세요. 주식 사셔서 돈을 더 많이 버셔가지고 나중에는 더 많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SNU를 이제 두 번째 월급종으로 해드리는데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국제과제 선정되어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낮은 게 중요해요. 부채 비율 얼마 안 돼. 네, 얼마 안 되고 요거 사면 되잖아요. 요거, 네, 요거요. 4,585원. 네, 이런 걸 사시면 되잖아. 그죠? 하이닉스는 조금 이따 사시고 요거 3만원이면은 네, 좀 살 수 있죠? 네. 하여튼 뭐 그겁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가는 거니까 네, 하이닉스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신용은 뭐 4%대인데 뭐 그냥 뭐 나쁘지 않고요. ROE는 7.9%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요거는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저는 오늘 샀지만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에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내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월봉이라는 걸 보시면은요, 이제 요거 조금 올라갔거든요. 대가리 조금 내밀었어요. 비암이 다리를 틀고 있다가 대가리를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가리 이렇게 팍 때리거나 아니면은 대가리를 확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면은 이게 쭉 빠져나와. 그 다음에 뭐 뱀이로 안 하고 그 소라 있죠. 소라 이 소라 옛날에 이게 소라가 아니고 다슬기였어 이거. 하여튼 여기 생긴 거 있잖아요. 소라. 그림 되게 잘 그렸는데 여기 앞에 보면 딱지 하나 있잖아요. 요거 잡고서 쫙 뽑으면 어떻게 돼? 코딱지처럼 쭉 빠져나오죠. 여기 매달려 가지고요 코딱지처럼 쭉 빠져나오죠.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요거 당기면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매물대요. 5,000원 매물대. 요 자리를 넘어가야 돼요. 5,000원 매물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거의 다 맞죠? 그래서 괜찮고요. 지금 이 종목을 더 괜찮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하향 추세에다가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 네. 데드 크로스.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년 말에 정배열,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횡보,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큰 그림 그릴 수 있지. 네. 큰 그림 그릴 수 있어.
굳이 뭐 그게 뭐 그 제가 소라로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코딱지 팔 때도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빼면은 저 속에 있는 거 그 되게 시원하다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게 대롱대롱 매달 되게 시원한 거 있어요. 쭉 뽑아가면은 아주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항을 넘어가느냐, 네 손톱 끝에 이제 그 딱딱한 네 그런 부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딱 걸리면 딱 잡고는 촥 네 찌기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SNU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매수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4,500원 4,450원 요 정도면은 뭐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지가 가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요거 추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추세 하단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딱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4,500원대나 4,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아주 좋고요.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가격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3% 빠져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현재가로 대충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현재가 그냥 대충 사셔도 됩니다. 월급 종목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뭐 대충 여기까지 밀리겠구나 생각하고 한 2, 3% 밀리겠구나 생각하고 에라 물려 쓰겄다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네 괜찮아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U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인터플렉스 저는 항상 행복하죠. 주식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무리를 안 하거든. 네. 저는 무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막 그냥 떨어져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막 떨어져서 마이너스 50% 막 마이너스 70% 80% 막 왕창 몰빵 쳤는데 막 한 종목에 막 집중했는데 막 그랬는데 떨어져 버리면 뒷골 잡잖아요.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은 뭐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어쨌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때 좀 힘들죠.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루한 게 나는 가장 싫어. 네. 지루한 게. 왜냐면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요. 내일도 비슷하고 그저께와도 비슷하고 한 달 전과도 비슷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정말 좀 짜증나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주식을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안 빠지면 좋은 거잖아. 왜냐면 지수가 빠지면 계좌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난 좀 덜 빠졌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지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삼전 하이닉스만 빠지니까 지수는 내려가는데 계좌는 버티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네. 우리는 중소형주만 받아놨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좌에 들어가 있어. 특히 하이닉스가 계좌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일주일 사이 20% 빠졌어요. 그럼 답이 안 나오지.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저점 매수가 됐든 간에 뭔가라도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위에서부터 물려갖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다 떨어지고 나서 사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 일단 오늘 조금 찔러보고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사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매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나 늘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려가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기다립시다.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 나니까 좋은 거고요. 지금처럼 지루한 장이면은 그것만 좀 짜증나죠.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괜찮아요. 네,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번 주까지는 더. 네, 이렇게 되면 사리가 생기죠. 그러면 뭐 성불 하는 거지. 네, 좋잖아요. 성불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죽어서도 또 지옥에 안 가잖아. 이거 지옥에 만약 염라대왕 앞에다 가봐요. 그러면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 사리를 다 꺼내서 보여줘. 어차피 죽으면은 지옥에서는 또 죽지 않을 거냐. 그럼 배에서 이제 사리 꺼내가지고 내가 봐라 사리가 이렇게 많다. 그럼 이 사람은 성인이구나. 천국을 보내도록 하여라. 이거 탁 천국에 가가지고 극락에서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만 해도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야, 진짜 엄청난 거 해드린다. 그죠? 네. 사후 세계까지 책임지고 있네, 내가. 이런 방송입니다. 얼마나 고품격 프리미엄입니까? 그죠? 세상에 사후 세계까지 책임지는 방송 있으면 나오라 그래. 네? 맞아요. 재무제표가 별로예요. 재무제표가 별로입니다. 잘 보셨어요. 우리 키도리님이. 네. 재무제표가 별로예요. 개떡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뭐냐면 애플의 부품사예요. 애플의 부품사. 네. 애플의 부품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네. 뭐 폴더블 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또 삼성전자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애플 아이폰의 부품사용.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기업 계열 한번 볼게요. 아주 개판이지. 뭐 감소했어. 뭐 별로 안 좋아. 뭐 적자야 막. 네. 적자인데 이게 올해 어떻게 되느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월급이에요, 지금. 네. 월급입니다. 월급 종목. 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월급 종목입니다. 자, 지금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지금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매출도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이번 연도에 조금 해가지고 적자가 조금 줄어들면 흑자가 나오면 얼마 땡큐일까? 그 다음에 지금 시총이 매출 보시면 시총이 3천억 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4천억이에요. 꾸준했어요. 네, 꾸준했어. 자, 2017년도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뭐였냐면 잘 나가던 때였어요. 여기. 네. 잘 나가던 때였어요. 7만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7만원이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 문제가 없었거든. 네.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이제부터 슬슬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2년 지겨운데요? 2년 금방 갑니다. 나는 이거 주식 산지 벌써 2년 됐어요. 네. 근데도 100%까지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100%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뭐 몇 프로 나왔지? 지금 한 20% 나왔나? 네. 이때가 가장 큰 저거였죠. 뭐 애플에서 핸드폰이 뭐 꺼진다 해가지고 뭐 부품사들 전수조사 들어가자 했는데 얘도 갑자기 된소리 맞은 거죠. 얘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조사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잘못이다 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6,900원까지 왔어요. 7만원짜리가 무려 6,900원. 자, 10분의 1 정도면 어떨까요? 네, 수익 나시고 가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수익이 지금 잘 안 나고 있다라면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수익이 나야지 수익금으로 가입할 거예요. 오케이,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기다리셔도 됩니다. 장이 좋아지면 다 여러분들 돈 벌게 되세요. 네. 잘 참느냐, 얼마만큼 잘 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잘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서 중간에 뭐 회원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함부로 팔지 마시고, 네. 그러면 연장을 하시고 정지를 조금 진행하시고, 아니면은 연장하실 때 시작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연장을 하시고 시작일을 조금 뒤로 지정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벤트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서, 글쎄요, 뭐, 그러면은, 네, 뭐라고 딱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아무튼, 한번 상담을 통해서, 그런저런 사정들 좀 해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리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확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에라이씨 방치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승 랠리를 보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네. 그거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담원들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인터플렉스가 이제 세 번째 월급 종목인데, 이건 그래도 도대체 왜 사는 건데요? 너무 많이 빠졌어. 네.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이게 저점이에요.
저점 바닥인데, 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애플, 근데 애플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애플이 안 망하고 있잖아요. 아이폰 하면은 막 아이폰 바들은 또 막 사잖아요. 그죠? 저는 삼성 갤럭시 바거든요. 이렇게 갤럭시만 사요. 근데 아이폰 사시는 분은 아이폰만 쓰죠. 아이폰, 아이패드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난 스타벅스 안 가거든요. 엄청 써. 아, 스타벅스 커피 너무 쓰더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하지. 이 얘기 해도 되나? 네. 내 친구가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스타벅스에 갔는데, 등산하거나 스타벅스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런 데 가면은 애들하고 말 섞기가 너무 어렵잖아. 말 섞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그림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림판에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거든.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 왜냐면은 왜 뭐 거기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뭐 그거 빼고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뭐 얘네들이 뭐 물어보면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네, 그런 부분인데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보이는 거 그냥 아무나 하나 달랬지. 네, 딱 앞에 붙어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아, 저거는 리유저블 컵에다 담아드리는데 괜찮겠어요? 그런데 내가 리유저블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네, 리유저블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시죠? 그랬더니 뭐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평상시와 다르게, 평상시에는 뭐 플라스틱 컵이잖아요. 이게 뭐 말랑말랑한 거. 근데 이번엔 뭔가 딱딱한 컵인데 뭔가 느낌이 달라. 딱딱한 플라스틱 컵에다가 무슨 자동차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이제 둘이 앉아서 먹으면서 이제 토론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토론했느냐. 자, 이 컵을 반납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증정용이다. 우리 주는 거 아닐까? 왜냐면 이게 뭐 그냥 하긴 좀 애매하지 않아? 그래서 증정용이다. 아니다. 그거 막 싸우다가, 그러면 이거 우리 가지고 가자.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우리가 문 앞을 딱 들고 나갈 때, 손님 그거 가지고 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매장에 사람이 우리 다 주목하면서 저 새끼들 도둑놈들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주저앉았어요. 야,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리유저블을 검색을 했어. 이건데 뭐 리유저블 뭐 컵이 좋아요 뭐 어쩌저쩌고 막 그러면서 나오는데, 가져갔다는 얘기, 넌 증정용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였고, 아, 그거를 우리 둘이서 한 20분? 한 30분? 네, 아저씨들 둘이서, 네, 한 30분을 토론하다가 결국에는 마침 그 옆에 지나가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컵 저희 주시는 건가요? 그래 물어보는데, 네, 직원이 너무 해맑게, 네, 리유저블이에요. 그래갖고, 아,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갖고 나왔잖아. 그래갖고, 야, 이씨, 다시는 스타벅스 가지 말자고 그러고 나왔다니까. 그런데 가지 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네, 어려워. 세상은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렵더라. 하여튼 뭐 근데 애플 뭐 그런 데는, 네,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아이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벅스 가지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네, 그렇게 드시더라고.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있었던 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가 관악산에 갔잖아요. 관악산 거기 밑에 보면 과천 정보, 어딘지 내가 위치까지 알려줄 수 있다. 과천 정보청사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마셨습니다. 네. 아, 나 진짜. 리유저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스타벅스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가져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좋은 거 알려드린 거예요. 내 이렇게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야. 네. 쪽팔림을 무릅쓰고,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서 리딩 하시면 안 돼요, 세번님. 네, 리딩은 내가 하는 거지. 네, 뭐 퇴근을 하시거나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 내일 매수하지 마요, 뭐 사지 마요, 내일 사요, 뭐 이런 것들은, 네, 내가 하는 말이지 거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도 약간, 네, 연식 좀 되셨죠? 저도 리유저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재사용 컵이잖아. 그러니까 재사용이니까 이건 갖다 줘야 된다가 나의 생각이었거든요. 재사용이니까 갖다 줘야 되는 거다. 왜냐면 걔네가 재사용할 거다. 버리지 말고 갖다 줘라. 나는 그렇게 알았었거든.
근데 그걸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갖고 와서 재사용해라 이런 얘기인가 봐요. 아무튼 내가 좋은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아무튼, 네.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에도 있다고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에도 있다고요. 폴더블 폰 이런 거에도 다 이제 부품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앞으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열려 있을 거예요. 뭐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잘 팔리죠. 네. 그런 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사셔도 됩니다. 네. 막 사셔도 돼요. 지금 뭐 14,100원 나와 있는데 오늘 조금 올랐죠? 네, 조금 올랐는데 뭐 대충 그냥 뭐 14,500원 아래쪽으로 대충 그냥 막 아무렇게 사셔도 됩니다. 좀 물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밑에 뭐 가봤자 지가 여기에요. 네, 가봤자 지가 여기고 위쪽 라인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저점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딱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만큼 올라와서 팔아먹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저항에 걸리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기세요. 계속 개기십시오. 어차피 떨어질 데가 없는 바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상승을 일단 보여줄 겁니다. 14,000원까지 떨어졌다. 이게 바닥이다. 위에 고점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여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여기가 한 25,000원 정도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 요 매물대. 네.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주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 하더라도 한 60%대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 뭐 이거는 중단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뭐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한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논하는 거지. 네. 니나노. 네. 문제는 앞으로 시장 경제가 얼마나 많이 좋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시장 경쟁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경제 상황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저도 다음 달에 백신 예약을 해놨지만 백신 접종을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좀 줄어들 수 있겠는지, 휴가철이 지나면 좀 줄어들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 연말이면 거의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 연말이면요. 거의 주력 뭐라고 할까, 주력 인원, 네, 주력 주력 표적들이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11월까지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 같다. 물론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뭐 한 번 더 맞아도 되지 뭐. 근데 일단 2차까지만 맞더라도 이게 충분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 27. 27이요. 네. 저는 27이니까 50 넘으면 한참 멀었지. 네. 아직 멀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호전되면서 이제, 핸드폰 좀 바꿔볼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 웬만하면 다 안 바꾸죠. 액정이 깨져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액정이 안 바뀌잖아. 액정이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 바꾸지.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저거 하지만, 네. 왜래, 이거? 다 알면서, 네? 독서님, 이럴 거야, 지금? 네. 27. 그때 독서님이 날 만날 때가 내가 14살 때였어.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서 이제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저항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스마트님이 옛날에 제가 SK증권에서 센터장 할 때, 예, 그때 계셨던 분이어서 그때 불렀던 말을 아직까지도 저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때가 몇 년도였지? 하여튼 뭐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옛날 분이에요. 저분이야말로 옛날 분입니다. 옛날 사람이야. 네. 나는 아직 센삥인데. 네. 나는 아직 센삥인데, 저분은 진짜 옛날 사람이지. 네. 옛날 사람들.
옛날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 네,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해서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SNU, 그리고 하이닉스가 총 월급 종목이고요. 인터플렉스하고 SNU는 내일 살 거고요. 저는 내일 살 겁니다. 내일 오후에 살 거고요. 하이닉스는 여기다 써드려야 될까? 네, 여기다 써드려야지 또 보죠. 네. SK 하이닉스, SNU,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SK증권이 왜 동전 주냐고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나 보지. 왜 그러세요? 나는 모르지. 아, 부자 오빠님도 2009년도였어요? 그러면은 이분도 옛날 분이네. 네. 그러시구나. 되게 옛날 사람들 많구나. 자, 하이닉스, SNU, 인터플렉스 이렇게 세 개가 월급 종목이에요. 네, 월급 종목이고 하이닉스만 오늘 매수가 제가 됐어요. 네. 그때는 내가 중학생이어서 사실 잘 어렸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네. 그때는 내가 좀 어렸죠. 15살이니까. 자, 어쨌든 하이닉스는 10만 5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SNU,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12시에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네, 유료 방송 시작 전에 매수를 하고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박프로님은 또 24시에요?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방송이 없어. 진짜 솔직해집시다 우리 진짜. 네. 솔직하게 27. 박프로님 몇 살? 네. 왠지 27살 같지 않아요? 나 딱 보면은 얼굴에 핏도 나고. 자, 월급 정보 다 아시겠죠 이제? 네. 마지막에 이제 방송 끝내기 전에 끝날 때 다 된 거 아니야? 10시 7분이야? 오늘 세 종목 선정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 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니? 아우, 진짜. 이러니까 내가 방송을 못 나요. 아주 그냥 막, 네. 뭐만 하지, 그 군대 가면은 남자들 공 하나 던져주면 막 한 2시간, 3시간 막 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네. 뭐 하나만 던져주면 그냥 막, 네. 엄청 오랫동안 떠들었구나. 하이닉스. 24살이에요. 네. 동생이구만. 어리네, 아직. 네. 군대는 갔다 왔고, 네. 군대는 갔다 왔고, 네.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는 아직 몰랍니다. 요거는요, 이게 반등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은 일단 11만 5천원까지는 갈 거예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 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걸 넘어서서 이제 완전하게 추세를 바뀌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라서 이제 15만원 이상을 일단 넘어가는 거, 신고가를 일단 목표로 가야죠겠죠. 그러니까 길게 가셔야죠. 네, 길게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꺾인다, 또 이렇게 이상해진다, 뚫고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살짝 좀 빠졌다가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노래방 가도 마이크를 안 놓잖아요. 다 알아, 노래 다 알아. 그냥 막 예요 뭐 그런 걸 그 정도는 쿵딱쿵딱 그런 거. 네, 저도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습니다. 일단 하나는 내가 갖고 와. 이렇게 탁. 야, 마이크 노래방 안 가본 지 언제냐? 기억도 안 난다. 그죠? 아, 그렇겠구나. 우리 여성분일 수도 있겠네. 여자도 뭐 군대 가져오셨을 수도 있죠. 네, 박프로님. 네, 박프로면은 뭐예요? 이거 골프? 24살에 프로면은 열심히 하셨겠구나. 잘하셨어요. 나중에 뭐 나중에 네, 기회 되면 네, 정상에서 만나요. 네. 자, 아무튼 월급 종목은 이렇게 3개입니다. 3개고요. 오늘 제일 아니에요. RF 노이즈 애들은 걔네들은 되게 신세대 가수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 네, 조금 더 옛날 사람들 불러야지. 제 노래 스타일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시던데.
자, 아무튼, 네,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월급 종목을 다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거.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라는 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길목이요, 길목. 길목. 길목을 지켜야 되는 거야. 상승 이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길목들,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 길목을 가지고서 잘 체크하시고 그 길목에서 잡아야 돼요. 그 길목에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아이하고 잠자리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잠자리 그림 되게 쉬워요. 잠자리 이렇게 생겼잖아. 잠자리가 눈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이게 잠자리인데, 잠자리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잠자리채 주고서, 야, 잠자리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모든 애들이 그럴 거예요. 이걸 들고 잠자리를 막 쫓아다녀요. 이렇게 막 쫓아다녀. 그럼 그게 잡히겠어? 잠자리가 나 잡아 말이야 그러면 휙 돌아가고, 그럼 또 막 일로 가서 쫓아가면 또 휙 돌아가고 그러죠. 잠자리는 절대 그렇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 잡아보시면 아시나요? 가끔 가다 보면은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여름에 돌아다니는 잠자리는, 여름엔 잠자리 여름에 나오죠. 잠자리 여름에 나오니까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 더워. 더우면 아주 힘들지. 그러면 잠자리를 쫓아다니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잠자리는요, 얘가 좀 멍청한 게 이리 갔다가 다시 일로 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가. 이게 회전 방향, 지가 움직이는 이 회전 방향이 있어. 이리 갔다가 다시 일로 오거든. 그럼 내가 여기 딱 가면은 얘가 나를 보고도 확 뒤돌아가지고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잠자리 들고 거기 있어요. 그냥 기다려. 기다리란 말이요. 그럼 이놈이 다시 와. 어쭈? 그러면서. 그럼 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잡으면 돼. 나는 뛸 필요가 없어. 뛸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 애가 한 3살, 4살쯤 됐을 텐데, 손잡고 딱 나가서, 자, 아빠만 따라와. 팍팍팍팍팍. 네, 동네 잠자리 다 잡았잖아. 애들 막, 저 아저씨는 잠자리 다 잡아간다고 막 울고 막, 네. 잠자리 판매도 됐을걸? 잠자리 한 마리 100원씩 해가지고 팔아도 아마 잘 팔렸을 거. 나 금방 부자 됐을 건데, 아, 그때 잠자리 팔까 그랬다, 씨. 어마어마하게 잡습니다. 한번 나갔다면 그냥 싹 쓰려고죠. 네. 거의 뭐 투망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왜? 길목을 지켜야 되거든요. 땀 하나도 안 나요. 나무 그늘 밑에 있다가 잠자리 오면 확 채면 그냥 잡히는 거야, 이거는. 응. 근데 그 잠자리 잡겠다고, 에이, 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휘둘러. 절대로 못 잡습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잡고 싶다라면 사지 마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자리 꼬리에 실을 닿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왕잠자리가 그게 있어요. 왕잠자리는 암컷을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꼬리에다가 실을 매달아. 그래갖고 하늘을 날리면 순놈이 와서 붙어. 그럼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럼 순놈이 도망을 안 가고 여기 계속 붙어 있다? 그럼 잡아. 그 다음에 암컷도 다시 날려. 야, 이게 진짜, 네, 무지막지한 기술인데, 잠자리채 없어도 돼. 암놈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마리 잡아가요. 100마리. 계속 와. 네. 계속 와. 오빠 살려줘!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딱 가가지고 실을 풀고 있는데, 내가 잡아가는 거지. 오빠! 아까 그 오빠 잡혔어! 나 살려줘! 그러면 또 다른 오빠가 와가지고, 그놈은 멍청이야? 그럼 또 지금 또 잡히는 거. 네, 이런 식이에요. 네. 잠자리는 딱 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요? 미친 듯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다 떨어졌거나. 덜 떨어질 때는 사지 말란 말이야. 덜 떨어졌을 때는. 지금 같은 때는 너무 많이 빠졌어. 솔직히 지금 10만원에 샀는데 여기는 12만원이야. 20% 넘게 빠진 거예요. 20% 넘게 빠졌으면은 이 정도면 한번 해봐도 괜찮아. 네. 아, 그것도 그렇다. 그죠? 잠자리에서는 또 조금 기다려야 돼. 서두르다 보면은 금방 끝나. 진입도 하기 전에 끝나는 수가 있어. 아, 이러면 큰일 나죠. 암놈하고 순놈하고 꼬랑지가 조금 달라요. 네.
잠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왕잠자리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하늘색 있는 놈이 있어. 하늘색. 이게 하늘색인 놈은 숫잠자리, 숫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갈색인 놈은 암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거기 책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갈색인 놈 꼬리를 묶어가지고 하늘로 날리면 네, 숫놈이 엄청나게 잡힙니다. 네. 좋은 거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다들 저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잠자리 하나씩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뭐 삶의 지혜지, 삶의 지혜. 가끔가다 두꺼비도 잡혀요. 네. 잠자리 먹어야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네, 금방금방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따라다니지 마시고 절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네.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잠자리. 네, 그런 것도 기다려야 돼요. 무릎 익을 때까지. 네. 무릎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음만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네.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지. 피곤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딱 준비 다 했는데 뭐야? 그러면 그러면서 딱 돌아놓으면서 그러면은 아이고 저 짐승은 짐승이 아니지. 어이구 저 인간아 그렇게 얘기 나와. 야 이거 큰일 난다. 네, 네. 기다렸다가 네, 딱 물어익을 때 아시겠죠? 혼자만 네 그러면 안 돼요.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식은 어쨌든 그래서 기다리는 위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하나 원하고 있다라면 핵심은 기다리라 해요. 뭐 핵심이 뭐 있어? 일찍 끝난다. 네, 그런 건가? 네. 아무튼 주식은 사야 되는 위치들이 다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생겼어. 네.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생겼다라면 그 주식을 어디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괜찮은가?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도 괜찮은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은 조금 높은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가예요. 즉 목표 주가라는 걸 선정해야 되는데 신고가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 목표 주가를 선정할 때 위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 대신에 여기서 저점 라인을 그어봤을 때 리스크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명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는 10,000원이 유행인가봐요. 네, 고마워요. 네, 복 받으시고요. 내일 상한가 하나 가져가세요. 네. 자, 그러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게 위쪽 라인에서 어디까지 밀렸을까?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됐을까? 감사합니다. 어디가 지지선일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개인들이 잡아갖고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네. 개인들이 잡아갖고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도 될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식을 샀을 때 위에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얼마만큼 감수를 해야 되는가?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이면 여기가 가격대가 8만원이고 여기가 가격이 13만원이에요. 적어도 35%. 맞나? 대충 찍었는데 그 정도 되겠어요? 아니네? 더 되네? 더 되나? 뭐야? 하여튼 네 많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거의 뭐 주가 마이너스 40%? 13만 5천원이 8만원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네 많아.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큰 리스크가 있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는 마이너스 50%라도 이 주식을 꼭 사야 되겠어. 그럼 사세요. 괜찮아. 누가 말려. 나 마이너스 50% 빠질 거 알고 샀어. 괜찮아. 근데 나는 쫄린다 이거야. 마이너스 50%면은 무섭잖아요. 마이너스 50%나 이게 손실 봐야 되겠어? 무섭지. 쫄리지. 그럼 안 사는 거예요. 더 올라갔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 사? 쫄리는데. 근데 지금은요. 네가 내려가봤자 요 정도겠지. 뭐 한 10% 빠지겠지. 그럼 난 사도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0%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다음에 조금밖에 안 샀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는 아직 저게 오지 않았어. 아직도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걔는 왜 리스크가 크냐? 지수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지수도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삼성전자는 어떻게 길목을 기다려야 되느냐? 쭉 내려가면 우리도 같이 깨질 테니까 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횡보가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살살 빠지든가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추세랑 만나는 거,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이 주식이 7만원까지 또는 6만원대까지 밀리면 아주 싸져가지고 살볼만 한데 거기까지 안 밀리겠죠. 왜? 지수를 살려야 되면. 그러면 요 근처 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거나 지루하게 된다거나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속이 그냥 천불이 날 테고요. 지수는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은 다른 애들은 매수가 들어가면 지수는 올라갈 테고요. 그러면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하기 싫어진다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네. 기다려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목을 잡아서 지키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를 제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여기 위치였는데 요것도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 나가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이렇게 이평선이 모일 때 이런 자리들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이 많이 안 올랐다 싶으면 따라가는 거고요. 아까 SNU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도 지금 보면 지지선 끌고 올라가거든요. 일단 추세는 전환이 됐죠?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선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는 연결되고 있고 내려갈 때 리스크는 적어요. 먹을 거는 많아요. 그런 것들은 월급종으로 놓고 느긋하게 보시면 되는 거지. 하이닉스 같은 게 좀 다르겠지만 상황이 쿵 떨어졌으니까 일단 단기적 상승이라도 먹고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쿵 떨어졌어. 20%나 떨어졌어. 그러면 뭐든 나올 수 있겠죠. 뭐 10만원까지 올라가든 한 6%는 7%는 10%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내가 끝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끝낼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길게 가져가겠다 싶은 분들은 이평선이 다 일단 정배열 전환이 돼야 돼요. 정배열 전환 되려면 이 이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비시키는데 한참 걸리겠죠. 다만 여기가 저점이라면 올라간 상태에서 정비가 될 거예요. 그럼 요 자리는 매수를 못하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나왔을 때는 물리더라도 사는 거야. 자, 이런 게 있어요. 대형주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10% 이상,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짜리였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30%니까 한 20%로 보셔야 되겠죠? 15% 정도, 20% 정도? 그러면 대형주가 20% 정도 하락했다라면 단기적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자리가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매수를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이제는 역발상을 좀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면 무섭거든요. 이제 뉴스에 보면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뉴스 따져보면 아주 개판으로 나왔을 겁니다. 개판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뉴스 찾아보세요. 좋은 뉴스 한 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사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 저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섭다면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너 무섭냐? 무섭냐? 무서워?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물어보지 않아도 느낌이 벌써 오죠. 아씨, 하이닉스,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기다리자. 네. 일단 팔지 말자.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다 얻어맞아.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이상한 짓이죠. 반대 매매를 당하면 모르지만, 그죠? 신용 같은 거 뭐 써가지고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는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데는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되겠죠. 물러도 괜찮아요. 뭐 하이닉스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 종목이잖아. 나중에 상황 보고 조금씩 더 모아가면 돼. 네, 저점 잡는 건 아시죠? 네, 내가 잘해요. 이런 데서 물렸다 하더라도 내가 다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월급 종목은 일단 그렇게 시작한다. 물고 시작하자.
물고 시작하자. 근데 여기서 많이 사시면 일단 안 돼요. 많이만 안 사시면 됩니다. 무리만 하지 마세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부패라고 생각해서 막 그냥 막 사면은 그냥 밤새도록 변기통 끌어안고 그냥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욱 막 그러면서 네 계속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술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못 찾아가잖아. 네.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할 때는 조금만,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이 타이밍 아시죠? 네. 딱 기회가 왔다 그러면 타이밍을 알아야 돼. 훅 들어갈 때 훅 들어가는 거고 빠져나올 때 빠져나와야지. 네. 훅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올 때 나올 때 알아야 돼요. 아시죠? 들어올 때 나올 때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리듬감 있게 네 완성된 잠자리가 만들어지잖아. 네, 이쯤 해야 되겠구나.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네, 월급 종목 뭐라고요? SK 하이닉스 다시 써드릴게요. 이제 네, SK 하이닉스 SNU 그리고 하이빅스비가 자꾸 실행돼요. 하이빅스비 핸드폰 꺼줘. 네, SNU 그리고 뭐라고요? 인터플렉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종목을 인터플렉스인지 렉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인터플렉스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졌나요? 네. 하이닉스, SNU, 인터플렉스 월급 종목이니까 여유 가지고 느긋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긋하게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길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오길 기다리세요. 안 들어오면 사지 마. 왜냐면 호랑이도요. 토끼 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그 숲풀 속에 숨어가지고 큰 애가 그 코딱지만 토끼 잡으려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속 기다려요. 그냥 나한테 올 때까지 그냥 나의 그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그냥 그러면 딱 잡지. 거의 백발백중. 네. 콤텍은요 유상증자 돈을 오늘까지 다 넣어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다 빼갑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빼간대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다 입금을 시켜놓으세요. 그리고 뭐 주식 판돈 이거 안 돼요. 현금으로 있어야 됩니다. 출금 가능한 돈이요. 오늘 주식 팔라고 돈 마련했어. 이거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이해결제이기 때문에 주식 판돈은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청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콤텍을 청약 받으시는 분들은 꼭 그 돈은 현금으로 넣어놓으세요. 현금으로 넣어놓고 주식 판 거를 빼놓으시는데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출금 가능한 돈으로 넣어놓으셔야지만이 주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네, 월급 종목으로 돈들 많이 버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저도 힘이 나고 또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면 저도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굶으면 저도 굶습니다. 네, 쌀이 떨어져 가요. 여러분들 7월 한 달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쌀이 없어가지고 보리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방귀 뀌잖아. 그래서 뿡뿡뿡 무뿡뿡뿡 근데 보리가 몸에 좋은 것 같아. 네. 인텍 플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주식이 있어? 뭐 희한한 게 있네? 그래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네. 051370 내 번호는 051370.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바닥 매수 종목입니다. 네. 시간 조금 넉넉하게 가지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몰빵 치지 마시고 천천히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가 올라올 거예요. 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